올해는 50년 만에 102만 명대였던 출생아 수가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관님, 한국의 출산율 너무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매년 20조가 넘는 예산을 출산 정책에 쏘아붓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늘어나면 결과도 함께 상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년 수십조 투자했는데도 돌아온 것은 OECD 회원국 중 출산율 꼴찌라는 성적표뿐이었습니다. 단순히 출산 장려만이 아니라 저출산 현상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회 구조 변화를 목표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 강명갑 이모경 의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임신에 올림픽을 포기하고 임신 6개월까지 코트에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출산 전날까지 코트에 있어야 했고 출산 2주 만에 코트에 복귀해 그 팀은 챔피언이 되었고 아이 한 명을 더 낳고 싶었지만 경력 단절이 두려워 포기해야만 하였으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항상 아이를 훈련장에 데리고 나가 육아를 체육관에서 해야 했던 한 아이의 엄마가 된 제 스토리였습니다. 이정우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화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1972년 한 해 태어난 출생아 수입니다. 1970년, 72년 출생아율이 정점이었습니다. 특히 71년 한 해는 역대 가장 높은 4.5명 출생아가 태어난 해이기도 하고요. 제가 태어난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50년 만에 102만 명대였던 출생아 수가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을 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출산에 대해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역대 많은 정부 정책 중 저출산에 대한 관심은 엄청났습니다. 우리나라가 돈을 안 썼느냐?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매년 20조가 넘는 예산을 출산 정책에 쏘아붓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 수를 27만 명 합계 출산율을 0.8명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수치였습니다. 화면 보시면 같이 0명대로 떨어진 것은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합니다. 장관님, 한국의 출산율 너무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매우 심각합니다.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는 올해는 3차 기본계획 시행 마지막 해입니다. 지난해 저출산 관련 예산은 32조 원, 올해는 40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 중 올해 여가부에서는 20개 과제에 약 1조 원이 투입됐고요. 그런데 장관님, 예산이 늘어나면 결과도 함께 상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는데요. 그런데 왜 저출산에서는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예,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네. 저출산 대응 예산의 실효성 문제는 심각한 단계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총 209조 6천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합계 출산율은 1.24명에서 0.92명으로 오히려 0.32명 줄었습니다. 매년 수십조 투자했는데도 돌아온 것은 OECD 회원국 중 출산율 꼴찌라는 성적표뿐이었습니다.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출산율은 팍팍 줄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대응 및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늘어나는 예산은 주로 서비스 확충으로 인한 것이었죠. 기존 서비스를 내실화 하는 데는 뒷전입니다. 그간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 계획이 보육 환경 개선에 맞춰졌지만 지금의 청년들은 결혼과 보육까지 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실 여성 보좌진과 대화 중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라고 말했다가 제가 KO 당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몸 한 몫 앞가르금하며 살아가기도 힘든데 이렇게 팍팍한 세상에 결혼과 출산은 저에게 악몽입니다. 이런 말을 제 보좌진이 저에게 하더군요. 한 방에 KO 당했습니다. 여가부에서는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보육 및 아이 돌봄 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올해는 공공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아이 돌봄 및 처우 개선 등을 목으로 약 3,800억 원가량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난달 인천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 사건의 아동이 지난주 21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다시 한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돌봄 체계 한계를 드러낸 참담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그간 취약했던 돌봄 사각지대가 드러난 것입니다. 초등 돌봄 공백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욱이 인천 화재 사건 어머니의 아동 방임 문제 이면에는 경력 단절로 인해 일반적인 직장을 구할 수 없었던 경력 단절 여성의 고충도 드러났습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문턱은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단순히 출산 장려만이 아니라 저출산 현상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회 구조 변화를 목표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가부에서는 이런 고민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지 마십시오. 여가부는 매년 적은 예산, 적은 인원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노고가 많으신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가부는 매년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없다, 인력 없다, 해당 정책의 주무부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젠 그만하시고 그 시간에 위기의식을 갖고 4차 기본계획에는 청년이 왜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지에 대해 성찰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러 나라의 출산 정책만 감습하며 예산과 시간만 소비하기 이전에 우선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부르지 않아도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가 되도록 여가부가 앞장서 노력해 주기를 진심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의원님의 충고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기본계획의 성평등 관점, 다양한 형태의 가족 포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